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서른이면 잘 살 줄 알았지입니다. 이 책은 2026년 1월에 출간되어 현재 에세이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모티브, 저자는 김빛나님입니다. 이 책은 대기업 사원증과 옷병 자취방 사이에서 길을 잃었던 나를 위한 유튜버 김빛나의 셀프 축하 파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저자는 30이 되며 자연스럽게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럴듯한 직장, 안정된 하루, 남들 보기에는 부족함 없는 삶. 하지만 막상 30의 문턱에 서자 그 정답 같은 삶 속에서 점점 옅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내려놓고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선택한 저자의 기록입니다. 퇴사 이후 호주에서의 시간, 온라인 기반의 일과 콘텐츠 제작, 커뮤니티 운영까지. 이 책은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기 위해 선택한 수많은 망설임과 질문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잘 사는 법보다 나를 잃지 않는 쪽을 선택하고 싶었다. 이 문장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고백이자 다짐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선택이 증명이 될 필요는 없고 모든 하루가 남들에게 설명 가능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작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조용히 보여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조용히 지치게 만드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책은 어떤 정답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정답을 찾지 못해 흔들렸던 시간들을 있는 그대로 펼쳐 보여주는 기록에 가까웠습니다. 이 책은 화려하지 않지만 솔직해서 읽다 보면 마치 가까운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특별한 삶을 구경한다기보다 내 안에 있는 고민들을 대신 말해주는 문장을 만나는 경험에 가까웠습니다. 이 책은 30을 앞둔 사람에게만 필요한 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고 있는지 자꾸만 확인하고 싶어지는 순간, 지금의 선택이 맞는지 흔들릴 때, 나다운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묻고 싶을 때, 곁에 두고 싶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그럴싸한 30 대신 나다운 30을 선택하기까지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대기업 사원증과 옷병 자취방 사이에서 길을 잃었던 나를 위한 유튜버 김빛나의 셀프 축하 파티. 남들에게는 정답이었던 삶이 왜 나에게는 오답이었을까? 번듯한 명암 뒤에서 묽어져 가던 나를 발견하고 우물 밖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퇴사 후 호주에서의 시간을 지내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모든 선택이 화려할 필요는 없고 모든 시간이 증명으로 남아야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요. 이 책은 완벽하지 않은 30의 어설픈 기록이자 나를 잃지 않는 방향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당신을 향한 다정한 응원입니다. 프롤로그. 우물안 개구리, 우물 밖 개구리. 나는 늘 세상에 점수를 매기며 살아왔다. 누가 봐도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다. 스펙, 회사, 연봉, 자취방 위치까지 내 삶은 전부 남이 보는 기준에 맞춰져 있었다. 그렇게 나는 어느새 겉으로 보기엔 꽤 그럴싸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30을 앞두고서도 마찬가지였다. 남들이 보기에 멋져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모든 게 갖추어질수록 나는 더 괴로워졌다. 눈을 뜨자마자 마음속에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답답했고 숨쉬는 것조차 텁텁하게 느껴지는 날들이 반복됐다. 하루하루가 마치 오래된 방 안에서
바람 한 줄기 없이 사는 것처럼 서늘하고 무겁고 불균형한 욕심과 불안만 가득했다. 30이면 좀 다를 줄 알았다는 막연한 기대와 달리 현실의 30은 내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나는 괜찮은 척을 잘했다. 힘든 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저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다. 하지만 괜찮은 척은 결국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그럴싸한 겉모습 아래 점점 작아지는 진짜 나를 애써 모른 척하는 훈련만 늘어갔다. 누군가의 칭찬이 없으면 불안했고, 인정받지 못하면 초조했고, 누군가가 나보다 잘되면 괜히 마음이 흔들렸다.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경쟁교육의 잔재는 내 마음 안에서 꽤 오랫동안 살아있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질투하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라는 어설픈 위안으로 스스로를 달래기 바빴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나는 정말 이상한 곳에 서 있었다. 겉보기엔 높아 보이지만 실은 너무 작고 어두운 우물 속이었다. 우물 안을 벗어나고 싶으면서도 막상 뛰어오를 용기가 없었다. 우물 밖 세상은 불확실해 보였고 우물 안은 적어도 안정적이었다. 30을 앞둔 나에게 안정은 늘 최고의 가치처럼 보였지만 그 안정이 결국 나를 가두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우물 속이 점점 좁아졌다. 지금까지 지켜온 기준들이 더 이상 나를 지탱해주지 못했다.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잘 살고 있는 건 아니었다. 누군가의 기준 속에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살다 보니 정작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 잃어버렸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왜 이렇게 남과 비교하며 지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 질문들 앞에서 나는 결국 무너졌다. 참고 견디고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던 날들은 어느 순간 한꺼번에 되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나는 내가 만든 우물 속에서 길을 잃었구나. 30의 퇴사는 내가 계획했던 삶의 단계가 아니었다. 익숙한 자리였지만 그 익숙함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나를 더 작아지게 만드는 벽이었다. 컴퓨터 전원을 끄고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오래된 방 안에 갇혀 지내던 내가 비로소 바깥 공기를 처음 쐬는 기분이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게 어색하고 서늘했지만 낯선 바람이 온몸에 닿는 그 감각이 묘하게 좋았다. 퇴사 후의 시간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회사에서의 성공과 실패, 누군가의 평가와 인정이 가득했던 일상이 사라지자 하루는 놀라울 만큼 조용하고 느리게 흘러갔다. 처음엔 그 고요함이 무서웠다. 아무도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주지 않았고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았다. 나를 설명하던 명언과 직함이 사라지자 나는 스스로가 한없이 얇아진 사람처럼 느껴졌다. 이제는 우물 밖에 서 있다. 아직도 익숙하진 않지만 적어도 나는 더 이상 가짜로 괜찮은 척 하지 않는 삶에 도착했다. 남보다 느리게 가도 괜찮고 다르게 가도 괜찮다.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용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결심 하나였다는 걸 알게 됐다. 이 책은 우물 속에서 길을 잃었던 내가 우물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는 과정의 기록이다. 30을 앞두고 무너졌던 마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 남의 기준에 갇혀있던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 나답게 살아가기 시작했는지를 담고 있다. 잘난 척도, 미화도, 완성된 성공 스토리도 없다. 그저 흔들리고 무너지고 다시 시작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다. 우물 밖은 생각보다 덜 무섭고 생각보다 훨씬 더 당신 편이다.